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마음가짐이 바로 내 현실을 만든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네 개의 거울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실까요?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을 조각하는 도구라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빚어내고 계신가요?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불교에서는 이걸 인연과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생각과 의도가 씨앗이 되어서 미래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거울부터 같이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거울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현실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모든 걸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쪽인가요? 어떠세요? 이 두 유형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한쪽은 흐르는 물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데, 다른 한쪽은 자기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자꾸만 다른 사람과 환경을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용적인 해결이냐? 내 불안 해소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 심리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 메슬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했고요. 또 아도르노는 강한 통제 욕구가 사실은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분석했죠. 결국 타인을 통제하려는 건 내 안의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해보려는 몸부림 같은 겁니다. 잠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까요? 평소 나의 모습은 이 두 거울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느껴지세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 거울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굳게 닫아두는 편이신가요? 보세요. 열린 마음은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닫힌 마음은 적대감을 가지고 자꾸만 남을 배제하니까 결국 분열만 남게 되죠. 시작은 작은 마음의 문이었는데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넌 성격이 참 좋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신뢰받는 성격 오요인 모델이란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심지어 연구를 보면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뇌 자체가 말랑말랑해서 스트레스도 훨씬 더 잘 다룬다고 해요. 진짜 신기하죠? 자, 어느덧 세 번째 거울 앞에 섰네요.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나는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내 몫을 잘 챙기는 게 생존에 유리할 거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버드에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보니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남들과 협력하는 이타주의자가 장기적으로는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는 행위 그 자체가 신뢰 같은 아주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사회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에이미 에드먼드슨 교수의 연구를 보면요, 팀원들이 이런 말해도 괜찮을까?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이 그렇지 않은 팀보다 혁신적인 성과를 낼 확률이 무려 40%나 높았다고 합니다. 서로를 위하는 이타적인 문화가 결국 모두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거울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싸움일 텐데요. 바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사이의 갈등입니다. 시기심, 질투심, 다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셨죠? 근데 여기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대요. 악성 시기심은 저 사람 잘 되는 꼴 못 보겠어 하는 탐욕에서 나오지만, 양성 시기심은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감정인데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거죠. 수천 년 전 부처님의 지혜는 이 탐욕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탐욕은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먼저 태운다. 남을 해치기도 전에 스스로를 먼저 파멸시킨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놀랍게도 이 오래된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수많은 연구를 보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수록 내 삶의 행복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4개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여러 모습을 쭉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함, 남을 위하는 자비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는 유연함. 이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같은 도덕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똑똑한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법구경에 나오는 이 구절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결국 그 쇠를 갉아먹는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결국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라는 깊은 뜻이죠.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미래를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나요? 그 결과가 어떨지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겠죠.